안녕하세요. 11PM의 바닐라 라떼입니다. 요즘에 뭐 별일 없습니까? 저요? 딱히. 학교가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일리언웨어가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헤이즈랑 뭐 위너도 오고 그랬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유도를 좋아하죠. 유도도 좋아하고 주짓수도 좋아하고 그쵸. 그냥 MMA는 아닌데 여러 종목을 좋아해요. 이제 도장에 가서 네. 노랫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도장이 지하에 있어도 네. 축제를 하다 보니까 네. 음악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네. 저희끼리 그때 맞다. 블루투스 틀어놓고 맞아. 여기서 우리끼리라도 축제를 하자 이러면서 놓고 운동하고 신나게 도장에서 엉덩이 흔들고 있었죠. 엉덩이를 들고 있었다고? 그냥 막 클로즈 가든 갔다가 막 풀에 태클 막둥 넘기고 막 그거 희열 느껴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질 뻔했죠. 진짜. 아싸 룹니다. 진짜. 어쨌든 김밥 먹을 때도 단무지 빼달라 그러고. 혼자 왔으니까 자리 차지하지 말고 이렇게 합석하세요. 혼자 왔으니까 아싸의 삶이죠. 아. 인생 근황을 올리기로 했죠 저희가. 올릴 겁니까? 제가 올린다 그랬죠. 올릴 제가 겁니까? 올리게 되면 녹음 파일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라도 올리게 된다면 네. 발라씨 뭐 올린다 그랬죠? 근황 올린다 그랬죠. 저도 근황 올린다고 안 했죠. 올리게 된다면 치킨 5마리 쏜다 그랬죠. 라떼님께서 만약에 일상을 안 올리시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치르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가요? 네. 그거에 대한 대가는 여기 와서 네. 방송을 하겠습니다. 뭐 말도 안 돼서 뭔 본분에 방송을 충실하다는 거죠. 이거 참 진짜 방송밖에 모르는 바보. 제대로. 줄여서 방송하고 와. 참 오늘 참 편집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사연으로 제 사연인데 이제 사연 상담소로 하기도 뭐 무색할 만큼 그냥 발라 씨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뭐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그냥 같아요.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발라 씨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막 딱히 특별한 일상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라떼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약간 일상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이야기가 그죠? 가깝지 않을까요? 그죠?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감정선이라든가 그런 거를 얘기하는 시간인데 네, 그러면 네. 발라 씨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나요? 아까 라떼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가족에 관한 얘기예요. 제가 요새 참 잔잔한 일상을 살고 있거든요. 정말 아무 특별한 일도 없고 그러면서 특별히 뭐 별다른 감정에 동의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뭐랄까 시냇물에 돌을 던지면 이렇게 첨벙하면서 이렇게 요동을 치는 것처럼 제가 뭐라 해야 되지?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좀 감정이 오락가락 해야 된다. 어쨌든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들으시면 되게 제가 이상한 좀 나쁜 자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전화가 오시면 저는 약간 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시면 일단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받으면 그냥 평상시에 부자지간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뭐 하고 지냈냐? 오늘 내일 또 최선을 다하고 뭐 그런 식으로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그냥 여느 부자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속에서 되게 불편함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얘기가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학원을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한창 선행학습이 유행을 하던 시기였어요. 아시죠? 선행학습. 그러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면 이제 중학교 선행학습을 한다고 거의 중2, 중3 과정을 막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약간의 욕심이 생기신 거죠. 그래서 저를 학원으로 데려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운영하신 학원에 저를 수강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런 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랄까 그때 제 일상은 너무너무 활동적이었기 때문에 뭔가 일상이 끝나면 집에서 쉬고 싶었어요. 그런 일상에서 자꾸 저를 학원에 데려가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까 뭔가 그게 싫은 거예요. 제 일상을 막 터치를 하는 것도 싫은 거 같고 싫고 그다음에 공부에
특별히 관심도 없는데 그런 무리한 선행학습을 시키니까 반감이 드는 거예요. 얘가 초등학교 때는 잘 하니까 이제 중학교 가서도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선행학습을 시키신 것 같아요. 욕심이셨나요? 네, 욕심이셨죠. 이제 그런 욕심에 제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숙제나 그런 과제도 제대로 안 하고 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제가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보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되게 그게 좀 언짢으신 거죠. 안타까우신 거고. 그래서 학원에서 저를 대하실 때 태도가 많이 거칠으시더라고요. 거칠다는 표현은 집에서랑 태도가 달랐던 건가요? 아니면 집에서도 똑같은 네, 그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뒤부터 그냥 학원에서든 집에서든 저에 대한 태도가 많이 거칠어지셨어요. 네, 많이 변하셨죠.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약간 불편한 마음으로 학원을 맨날 다니고 있었는데 뭐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직접 직강을 하시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학교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같은 반 친구들이랑 그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수업도 잘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많이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셨나봐요. 그래서 홧김에는 저한테 진짜 비속어를 쓰시는 거예요. 뭐,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뭐 그 친구들 다 앞에 있는데 숙제를 숙제를 못 해갔다거나 아버지가 이제 강의를 하신 도중에 저를 부르시고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모르는 거죠.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저한테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이런 오만 비속어를 다 쓰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뭐라 해야 되지?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네네네. 저는 학교에서도 되게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되게 활달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네, 그런 욕을 전혀 들은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는 어떤 이미지였어요? 학교에서는 그냥 되게 활달하고 애들도 잘 선생님들도 좋아. 네, 선생님도 저를 되게 좋아하시고 또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그때는 좀 잘 나갔어요. 어쨌든 제 나름대로 제 이미지를 잘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그렇게 비속어를 쓰시고 홧김에는 저를 손찌검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귀싸대기. 네, 귀싸대기나 그런 데를 때리시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진짜 그때 그 순간에 얼척이 없겠네. 얼척이 없고 진짜 어이가 없고 띵 하는 느낌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학교에서 그렇게 저랑 잘 지내던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동정어리 눈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친구로서 바라보다가 이제는 뭐라 해야 되지? 불쌍한 애로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참기가 힘들었고 진짜 동물원에 무슨 사육당하는 동물 쳐다보듯이 보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그 뒤로는 그 수업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싫어지고 이번 수업에 들어가면 또 어떤 걸 나한테 물어보셔 내가 뭘 대답을 못 해가지고 또 어떻게 맞고 어떤 욕을 들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가는 게 너무 싫었고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좀 많이 안 좋았었죠. 갈 때마다 굽이었겠네요. 갈 때마다 굽이었죠. 하루하루가 굽이었어요, 저한테. 그때 학원에 월수금마다 갔었는데 일상에 대한 그런 무력감과 그런 수치심과 더불어서 아버지에 대한 약간 미움이 점점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 계기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중학교 때, 이제 앞에 방송을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는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여러 가지로. 뭐, 자존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또 그때에 맞춰서 성적도 이렇게 폭락을 하는 거예요. 원래 초등학교 때 좀 좋았던 성적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공부에도 흥미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죠. 학교 수업에도 딴짓만 하게 되고. 그렇게 성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같은 새끼가 나중에 뭐가 되겠냐? 그런 말에 뭐 충분히 부모님이 화가 나시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감정이 격해지면 뭐 그런 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건 괜찮았어요. 근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그리고 엄마한테 이런 말씀 하셨대요. 나중에 엄마가 저한테 우시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바닐라 집에 들어오면 밥 먹으라든지 뭐
뭐 옷 갈아입으라든지 씻으라든지 그런 형식적게 필요한 말 빼고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진짜 없는 사람 취급해라. 그렇게 해야 제가 정신 차려 공부를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진짜 부모님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신뢰도가. 진짜 이분은 진짜 내가 뭔가를 못하면 나를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분에게 자식이 아니라 그저 서커스단에서 공연을 잘해야만 의미가 있는 그런 원숭이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원래라면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아버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뭐든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정이 떨어져. 정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제가 쭉 성장을 해서 대학생이 됐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정이 좋을 리가 없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서먹서먹한 사이가 계속 지속이 됐었어요. 뭐 아버지 하면서 따르긴 하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서먹한 감정이 있고 필요한 말만 하고 그냥 개인적인 대화는 안 하게 되는 그런 사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 여름방학쯤인가? 정말 가치관이 좀 달라가지고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크게 싸웠다기보다는 크게 부딪힌 적이 있어요. 금전적인 거에 관련된 건데 저희 아버지가 되게 돈을 잘 안 쓰시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알바를 해가지고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원하는 거에 쓰고 내가 원하는 운동하는데 쓰고 내가 원하는 옷 사서 쓰고 그런 거에 되게 열려있는 네, 의미를 두고 열려있는 사고였는데 아버지께서는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라 가지고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부딪혔는데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랑 자식 사이는 칼로 물베기라고. 근데 저랑 아버지는 좀 특수한 케이스였어요. 서로 필요한 말만 하고 서먹서먹한 관계다 보니까 애초에 말로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일단 장벽으로 쳐지는 거예요. 막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학기 동안 연락도 안 하고 그다음에 여름방학 때도 겨울방학 때도 집에 내려와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되게 정말 많이 멀어 있었는데 뭐 나중에는 아버지가 어떤 마음에서 그래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손편지를 저한테 쓰시면서 미안했다고 그건 아버지가 그 좀 어리석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불신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아버지가 사과를 해주셔가지고 그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랑 크게 가치관이 부딪혀서 안 좋았던 사건에 대한 미움은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아버지가 전화가 오신다거나 발신자 번호 표시에 아버지 이렇게 찍혀있으면 왠지 그냥 받기 싫어지고 전화 다시 걸기 싫고. 전화 다시 걸기 싫고 괜히 그냥 그거 있잖아요. 아 빨리 조금만 더 안 받고 있으면 끊기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그냥 내버려 준다고요. 아마 전화를 받기 싫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으시긴 할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건데 저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버지라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다름 아닌 내 아버지라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고 근데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초등학교 때 그 말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드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아버지한테 손찌검을 당하고 욕을 듣는 상황에서 제가 진짜 아까 수치스러웠다고 했잖아요. 그 애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수치스러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수치스러웠던 거는 물론 제가 만든 모습을 그런 보인 게 수치스러웠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거. 그래서 저도 그 학원의 학생인데 학생한테 그냥 그도 명색이 학원의 원장님이 그 학원의 학생한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또 그런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게 너무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진짜. 네. 전 애들한테도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이미지였는데 내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어쨌든 갑자기 그게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죠. 내가 이렇게 서먹서먹 감정이 들고 아버지의 전화를 이렇게 받는 게 꺼려지고 하는 거는 내가 아무리 시간이 지났더라도 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런다는 게 일단 저 자신한테도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저 자신을 안 좋은 기운으로 채워버리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끔씩 우울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괜한 감정 낭비가 돼요. 그래서 정말 그거를 떨쳐버리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걸 제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게, 제 나름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게 그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 그 사람의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동이 지금의 저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 아버지 행동이 저한테 지금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같이 아까 수업을 들었다고 했던 그 친구들이랑 지금 또 가끔씩 연락을 해서 만나고 하는데, 고향에서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위축되는 거예요. 그냥 왠지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눈치를 보는 네, 거죠.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그때 저를 쳐다보던 그 동정어린 눈빛, 약간 동물원의 동물을 쳐다보는 듯한 그런 눈빛으로 보는 걔들의 눈빛이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 그리고 일단 제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걔들이 알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위축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만나면 그냥 기분 좋은 만남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왜 굳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소중한 인간관계를 이렇게 망쳐야 되냐. 그 관계 자체가 이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관계로 네.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라면 되게 초등학교 때 친구면 얼마나 순수할 때 만난 친구라서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의 추억들이 아버지의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뭐라 해야 될까, 얼룩진 느낌이라 가지고 그게 너무 좀 원망스럽고 싫었어요. 지금 또 그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많이 씻어내긴 했거든요. 그런 마음을. 원래 100이었다면 지금은 한 20 정도 남아있는데, 어쨌든 저는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때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은 상이하게 다르고, 그리고 누구나 누구한테는 아픔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 볼 때도 떳떳하게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게 잘 뭐랄까 마음처럼 쉽게 싹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요새는 좀 힘듭니다. 감정선이 그런 것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네. 반연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뭔가 그 끝부분에 있어서 매듭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느낌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잔여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먼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반연아 씨에게 물론 이제 해결책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 말이 맞아서 이걸 따르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말.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반연아 씨의 사연을 자세하게 들은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얼버무리거나 저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말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즉흥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좀 심해요. 그런 것들이 뭐 씨발년이라고 한다던가, 대가리가 텅텅 비어서 내가 자식새끼들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언행을 서슴지 않던 분이었어요. 네. 제가 얼마나 그 눈치를 봤었냐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였어요. 코코볼 엎었어요. 네. 그 코코볼 엎어서 치워야겠다는 그 생각보다도 아버지의 표정을 먼저 봤어요. 네.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 실수를 해서 아버지가 저한테 막 이러는 울긋불긋 거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가출을 한 적이 있는데, 왜 가출을 했냐면 제가 라면을 혼자 끓여 먹으려다가 유리로 된 냄비를 깨먹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냄비를 깼다는 사실이 아니라 냄비를 깨므로써 아버지가 어떤 화를 낼까라는 것 때문에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화분을 깬 적이 있어요. 참 많이 깼네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그러니까 집이 그때가 좀 넓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 숨막꼭질하고 놀다가 네. 그 정도로 좀 넓었었어요. 네. 그때 당시는. 근데 화분을 깬 거예요, 친구가.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까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아, 그 화분 때문에? 네, 아버지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엄청나게 혼이 나겠구나라는 네. 생각 때문에 네네.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겪었었죠. 하지만 언제나 아버지에게 위축이 돼 있었고, 근데 그런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적도 많아요. 왜 우리 아버지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또 이제 중졸이시란 말이에요. 네. 중학교밖에 졸업 네. 못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너무 거치시고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아는 건 많은데 다듬어지지 않으셔서 극단적으로 맨날 들리는 그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뭐는 안 돼. 아 이래서 이건 안 돼. 이래서 이건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단정 짓는 거죠. 뭔가. 물론 그게 풀이를 한다면 맞는 말이긴 한데 뭔가 흔히 말하는 남들에게 비춰줄 때 저는 상관없어요. 못 배운 티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정 짓는 게? 뭔가 화가 나시고 그런 게 그게 울그락불그락 하시고 그런 거. 그래서 어머니도 항상 싸우시면 가방끈이 짧아서 그렇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고 네. 막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그런 거에서 부끄러웠어요. 아버지가 부끄러웠고 저도 그런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네. 이제 바닐라 씨에게 미안하다고 한 그 시점 있죠. 그 아버지가요? 시점으로 네. 아버지와 바닐라 씨와의 만남은 다른 의미로 바뀐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종속적인 관계였단 말이에요. 바닐라 씨와. 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바닐라 씨가 아무리 해도 그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서로가 독립적인 인물이나 사람으로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의 인격체로서는 이제 바닐라 씨를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좋은 점은 바닐라 씨에게 이제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버지에게 이제 바닐라 씨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는. 예를 들어서 어떤 영향이? 한 명이 이제 사람으로 보이는 걸 저는 아버지까지. 아버지라는 역할을 맡으신 저희 아버지 이름이 최길수인데 필자가 일자 숫자인데 최길수라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단지.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얕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직 뭐 나이도 그만큼 안 먹었는데 아버지만큼 아버지를 뭐 인간으로 본다 이런 말 되게 그럴 수 있지만 아버지라는 사람 말고 오히려 최길수라는 인간이 겪었던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졸이기 때문에 겪었던 갖은 수모와 가정을 챙기기 위해서 중졸하고 바로 일하기 시작해서 얼음을 비비고 일을 하셨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오히려 학력이나 이런 거에 기댈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에게 더 기대려고 했던 모습들, 뭐 삼촌이나 그런 휴가 나오면 쌈짓돈이라도 계속 챙겨주고 집에서 자게 하고, 저희는 신혼 때 막내 삼촌하고 같이 지냈어요. 진짜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신혼 때 삼촌하고 같이 지낸다는 게.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이 상상가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니라 최길수라는 인간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겪어왔던 상황이 이렇고 그 화가 지금까지 쌓이고 계신 거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런 인정을 받고 싶거나 그런 모습들이 표출이 되버린 거죠. 항상 그렇게 화를 억누르고 사셔서 턱끝까지 화가 항상 차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아버지 생각하면 약간 눈물이 나려고요. 되게 효자네요. 학력 그런 거에 있어서 얼마나 그걸 받으셨고, 네.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는 행동에 있어서 아버지가 펑펑 우신 날이 기억이 나는 거죠. 산악회에서 회장을 맡으셨는데 진짜 조그만 수치를 당하셨는데 집에 와서 우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 삶을 항상 사셨던 거예요. 아버지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고. 네, 그러니까 학력도 인정 못 받았는데 일은 IMF 때로 가족을 선택하느라 또 잘렸는데 네. 가족들은 오히려 다 크니까 자기 돌아보지도 않고, 할머니가 한 번도 자취하는데 올라와 보지 않았대. 가족에게 쏟은 만큼 자기가 돌려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지금 자기가 했던 사업들은 다 실패했고, 오히려 저희는 어머니가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부장으로서의 지위도 상실해버렸고 남은 거 화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상황을 되게 잘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가버리는 거예요. 가부장으로서의 그것마저도 무너지면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산악회도 그만두셨는데 이제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죠. 일로서는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더 이상 일도 못 네, 하시는 잘 상황에서. 못하시는 상황에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약해지시고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더 보여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아버지의 등이 좁아 보이는 시간에 내가 어른이 된 거라. 그죠. 그런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아버지가 느꼈던 고통, 그리고 현재 아버지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느껴지는 우울, 그런 게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제가 아버지한테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생각나요. 그런 아픔이나 그런 아버지가 겪었던 그것들이 표출된 행동 자체로 제가 영향을 받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아버지 최길순이라는 인간이 무엇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태도로 변한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있어서 너무 공감이 가고 아픈 거죠. 슬픔. 그리고 엄마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을 하지만 오히려 바닐라 씨 지금 손자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독립적인 개체니까 난 아빠를 생각으로 아버지를 생각 안 하는 거죠. 질린다는 거죠, 이제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가 겪어야 될 책임이긴 해요.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이 그렇긴 하지만 저는 하지만 독립적인 개체로서 저를 인정을 하셨던 그 순간에 저는 오히려 아버지에게 해드리고자 하는 역할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바닐라 씨한테도 그냥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건 그냥 말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렇게 저희 누나나 엄마처럼 돌아서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행동들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그런 식으로 돌아설고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이거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했던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아요.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근데 한 가지 더 선택은 그런 아버지를 인간으로서 바라봐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왜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상처,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내가 아버지와 연락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도움을 주고 아버지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독립적인 개체로서 삶을 시작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바닐라 씨의 몫이지만 그 두 가지 제가 갔던 길은 네. 그렇다는 거.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분의 행동에 저한테 미친 영향이 조금이라도 사라진다면 제가 방금 라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 걸 보면서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옵션 중에 그 등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첫 번째 선택지가 저한테는 옳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추구하는 방향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많은 생각이 드네요. 아버지에 대한 많은. 그렇죠. 저는 아까 얘기할 때 약간 좀 울컥했어요. 아버지가 겪었던 그런 제 통화 한 번이나 문자 하나에 네. 제가 겪었던 어떤 그런 거 상장 받아오면 진짜 뛸 듯이 기뻐하시고 사진 막 올리시고 막 산악회 톡방 이런 데다가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사진 올리는 걸 보니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더 세상 깨닫게 되더라고요. 효자시네요. 되게. 마음은 효자죠. 마음. 실제로도 효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일 선물로도 이제 영상 편지를 써드렸고 이런 지금 음성을 담아서 편지를 써드렸어요. 음성으로 영상 편지가 아니라. 그런 식 뭐 이런 거 영상 편집해가지고. 엄마가 근데 엄마는 사실 제가 기입해야 될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항상 서운해서 왜 나한테는 안 써주냐고. 나한테도 좀 써주라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의 방송 평점. 오늘 만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만점입니다. 웬일이야? 많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럼 뭐 오늘은 만점으로 가고 편집할 때 만점 방송으로 보면 별 5개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하는 거네. 오늘 편집할 거 진짜 많습니다. 오늘은 11pm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눌러주시고. 네,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